1980년 5월 광주에서는 5.18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엄사 신군부 제5공화국의 중추 세력이 이 사건의 은폐와 왜곡을 목적으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북한 개입설, 북한군 침투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18과 북한을 관련짓는 대표적인 6가지 주장을 살펴보면서 그 내용의 출처를 분석하고 조목조목 반박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5.18의 전말에서 의심스러운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엄군이 광주에 들어오고 있을 때 시민군이 미리 태세를 갖추고 광주 톨게이트를 습격했다거나 광주 전남을 돌면서 무기고를 습격하고 무기를 탈취하는 등 그런 정보력을 어떻게 갖추었느냐며 북한의 체계적인 계획 아래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지만원이 공개한 5.18 검찰 기록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장소가 틀리거나 사실을 알고 나면 내용상의 문제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반박은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5.18이 북한 교과서에 나온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온라인에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동영상 플랫폼에 올라온 영상을 살펴보면 그 근거로 연합뉴스의 기사를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다룬 연합뉴스의 영상을 보면 실제 교과서에 사진도 없고 북한 교과서에 이렇게 쓰여있다 라고 글로만 써놓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어떻게 북한 교과서를 가져왔는지도 알 수 없고 실제로 그 북한 교과서를 본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연합뉴스 외에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한 사실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5.18을 북한에서도 기념하고 매년 크게 행사를 열고 있다는 주장인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출처가 연합뉴스입니다. 이 사진 자료가 올라온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그 출처가 조선중앙통신이라고 하는데 연합뉴스가 북한의 언론사와 어떤 과정을 통해 자료를 공유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연합뉴스에서 이런 북한 교과서 내용과 행사장 모습이 찍힌 사진을 어떻게 받았는지 혹시 언론사에 북한 간첩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두 기사를 쓴 연합뉴스 기자님들은 꼭 이 진실을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는 1990년 말 북한에서 남한으로 망명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와의 인터뷰입니다. 1998년 7월 조선일보사에서 발행하는 시사 월간지 월간조선은 황장엽과 김덕홍 전 여광무 역사 총사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5.18을 북한이 조종했고 끝난 후에는 훈장을 받았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인터뷰가 어디서 언제 진행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전 이렇게 장소와 시간을 비공개하면서 진행한 인터뷰의 내용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 외에 황장엽이 언론에 나와서 공개 발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5.18과 북한이 관련되었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결국 그 근거의 출처가 한 곳으로 귀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만든 것을 다른 쪽에서 계속 똑같이 퍼나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카빈 소총에 의한 사망자입니다. 5.18 당시 계엄군은 M16이라는 총기를 사용했고 시민군은 카빈 소총이라 불리는 M1을 사용했는데 시민군 사이에서 카빈 소총에 의해 죽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이 북한군의 소행이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덧붙여 5.18의 진상을 조사하던 초기에 사망 원인이 카빈 소총으로 드러난 사람들이 다수였는데 이 5.18 국립묘지에도 올라와 있던 기록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7년 국방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5.18이 종료된 뒤 보안사 주도로 사체 검안위원회가 열렸는데 당시 의사 2명과 목사는 난동자로 분류될 경우 위로 검증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최대한 양민으로 분류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라고 밝히고 있고 처음 폭도로 분류된 것은 20여 명이 조금 넘었으나 군에서는 이 정도의 비율이면 곤란하다고 하면서 결론을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38명이 폭도로 분류됐다 라면서 카빈 소총에 의한 사망자가 많아진 이유가 의과학적 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군 측과 사체 검안위원회의 의견 충돌 이후 논의 끝에 결정된 것이라고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묘지 홈페이지에도 이 내용을 삭제한 것은 카빈 소총에 의한 사망자가 명백한 보안사의 조작이고 허위 보고였기 때문입니다. 이 총기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첨부한 사진들은 모두 일간 베스트에서 가져온 것들인데 대부분의 사진을 살펴보면 실제로 시민군은 카빈 소총을 들고 있었고 계엄군들의 M16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민군 사이에서도 M16이 보인다는 것이고 계엄군 사이에서도 M1을 들고 있는 군인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5.18 때 사용되었던 소품을 활용한 행사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 속의 총기가 소련제 무기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을 잘 살펴보면 확성기에 상품의 질을 보장하는 Q마트가 붙어 있는데 이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것은 1982년입니다. 그러니까 5.18이 일어났던 1980년보다 2년 뒤에 있던 것으로 행사에 사용된 소품이 제대로 고증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광수입니다. 5.18 왜곡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인사 지만원이 시스템클럽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5.18 관련 사진 속의 인물을 광수라고 지목하고 북한의 군인 또는 정치인들과 연관을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만원이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139 광수로 지목된 인물은 북한군 간부 홍일청과 연관을 지었는데 실제 광주 시민이었던 신봉리 씨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71 광수로 지목된 인물은 화성군 출신의 박남선 씨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지만원이 광수를 지목할 때 나름대로의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인상을 비교하는 것만으로 연관성을 짓는 일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만약 지만원 씨가 이 영상을 보신다면 당신이 닮은 이 북한군 간부 그리고 이 일본 정치인과 닮은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눈, 코, 입의 간격과 이마뼈, 광대뼈가 나온 위치가 정확히 일치하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반박 부탁드립니다. 이 5.18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사는 모두 6차례나 있었습니다. 항쟁 직후 계엄사 발표, 1985년 국방부 재조사, 1988년 국회 청문회, 1995년 검찰 및 국방부 조사, 1996년부터 97년까지 재판,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조사 등입니다. 하지만 이 6번의 조사에서 북한군이 대대규모로 침투했다는 증거나 정황은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5.18을 북한과 연관 지으며 왜곡하는 일을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